반갑습니다. K리그 우연이고 서울이랜드 FC 주치 세종스포츠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올해 생긴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하는 방법들, 실제 경기 중에 내진탕 교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선수가 어떻게 복귀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2055년 경기가 규칙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내진탕으로 인한 추가 영구 교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시적 퇴장 제도가 모니터링 중이다 보니까 일시적 퇴장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 영구 교체권 이렇게 한글말로 이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진탕으로 교체되면 다시는 경기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진탕 추가 영구 교체권은 각 팀에 경기당 한 명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탕 교체는 일반 교체, 기존 교체된 선수와 숫자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5명의 교체를 다 사용하였었다고 하더라도 내진탕 교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교체된 선수와 관계없이 선수가 내진탕 부상을 입으면 이 내진탕 교체권을 이용하여 교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하면 사실 후반전에 우리가 내진탕 교체가 발생해서 교체 선수를 한 명 사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체력이 떨어진 선수 대신에 새 선수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상대방 팀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가죠. 그러니까 내진탕 교체를 한 경우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하면 상대 팀에게도 사유에 관계없이, 즉 내진탕이 있든 없든 부상과 관계없이 추가 교체권을 한 명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이번 2025년 내진탕 추가 교체 영구 교체권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경기 때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저희 이랜드 경기 때 발생한 상황인데 서로 헤딩을 하다가 머리를 상대방 선수에게 이렇게 가격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진탕이라고 하는 것들은 머리나 목에 직접적인 타격이 일어나서 선수가 의식을 잃든 잃지 않든 선수가 운동을 하기 힘들고 불안정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떤 신경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조금이라도 발생하였다면 내진탕을 의심할 수 있고 내진탕을 의심만 하더라도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예전 영상인데 저희 팀에 2번의 내진탕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머리 뒤를 충격을 줘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푹 쓰러지는 이런 상황이었고, 한 번은 이렇게 발로 머리를 차서 내진탕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내진탕들이 일어나고 이런 머리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일반 교체권을 사용해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선수가 이런 내진탕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 경기를 그냥 소화해 버렸어야 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내진탕 교체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내진탕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진탕에 대한 교체들은 시행할 때 심판진들은 이게 내진탕인지 내진탕이 아닌지를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제가 3건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코를 맞아가지고 의식은 소실되진 않았지만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진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2번째 보여준 영상은
후두부를 가격다해서 완전히 땅바닥에 철푸덕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플러피, 그러니까 뭔가 쭉 힘이 늘어진 상태로 있어버리는 누가 봐도 완벽한 내진탕 레드 플렉 사인이죠. 세 번째는 발에 머리를 차였는데 사실 완전히 힘이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냥 대굴대굴 구르고 뭔가 머리에 손을 갖다 대고 뭔가 아픈 것들을 참는 이런 장면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레드 플렉 사인, 무조건 선수를 빼야 되고 이건 100% 내진탕이다 라고 하는 사인들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 부나 후두부나 목이나 이런 것들을 가격당해 가지고 선수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의심 혹은 걱정, 문제가 된다면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진탕이었든지 아니었든지를 판정하는 것들은 심판이 하거나 선수 자체가 하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그 팀의 의료진들이 하는 겁니다. 트레이너라든지 팀닥터쌤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선수에게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판단되고 의심되면 그 선수를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체를 하다 보면 우리 선수의 교체권을 사용하면서 팀의 전술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선수가 한 명, 선수를 다음에 한 명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런 부담들을 줄여준 게 이 내진탕 교체권의 사용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진탕 교체권은 이렇게 각 팀에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만듭니다. 저희 지금 이랜드 팀의 내진탕 교체권인데 이 빨간색이 사실은 저희 팀에서 심판관님에게 주는 그런 내진탕 교체권이죠. 그리고 우리 부상을 당한 선수들을 여기 배번과 선수명을 적고 그 교체대에서 들어가는 선수의 이름을 적어서 이제 심판에게 내면은 낼 때 이 초록색 내진탕 추가 교체권을 포함해서 심판에게 냅니다. 예, 초록색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상대팀 내진탕 교체에 따른 추가 교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5개의 내진탕 아니 5개의 교체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록색 용지를 상대팀에게 한 장을 더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팀은 이유에 관계없이 6명의 선수들을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조금 다른 란이 하나 적혀 있죠. 구단 U22세 현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더 22 선수를 항상 팀 첫 번째 로스트에 넣고 그 선수가 출전을 해야지만 우리가 5건의 교체권을 모두 주지 않습니까? 언더 22 선수가 포함되지 않으면 교체권이 4장 혹은 3장으로 K1, K2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진탕 교체를 할 때 혹시 교체되는 선수가 U22 선수라고 한다면 U22 선수가 교체를 해서 들어갈 때는 뭐 저희들이 뭐 알다시피 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간 것과 대기로 나갔을 때 교체 가능한 인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내진탕 교체에 의해 가지고 대기 선수를 U22로 투입을 해버리면 이 대기 선수지만 이 대기 선수는 선발로 기용된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진탕 교체에 의한 U22 선수를 투입하면 교체 가능 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U22 관련된 선수 투입수에 따라 가지고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할 때 U22 선수로 사용하면 좀 일부 가용 인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일부 비교 사항이라면 후반에 우리 팀의 교체권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이제 내진탕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냥 우리는 일반 교체권을 사용하겠다라고 전술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교체권이 부족하다면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하고 일반 교체권도 나도 사용하고 상대 팀에게도 추가 교체권을 주고 하는 것들이 뭐 일반적인데 우리 팀의 교체권이 충분해서 상대 팀에게 교체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내진탕 선수를 일반 교체권으로 교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진짜 뭐 마지막 뭐 95분, 뭐 90분
뭐 이런 후반에 쓴다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경기 진행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진탕이라고 의심되는 선수들은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해 가지고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권고되고, 선수들도 뭐 입말 교체권이 아니라 내진탕 교체권으로 사용이 돼서 교체가 되면 내 건강을 지켜주고 있구나 이 팀에서 라고 하는 느낌들을 받을 테니까 좀 더 팀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된 선수는 당연히 내진탕 교체된 선수는 당연히 승부차기를 포함해서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 선수는 가능하면 좀 안정적인 곳, 시끄럽지 않은 곳, 복잡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탈의실이라든지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들이 가장 적절하고, 만약에 선수가 레드 플렉 사인이라서 진짜 기절을 하고 그 의식을 잃었고 기억도 못 한다고 하면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뇌 손상이라든지 두개골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바로 앰뷸런스로 의료시설로 이동을 하면 되고, 증상들이 바로 회복된 경우에는 탈의실 같은 조용한 곳에 두는 것들이 좀 좋습니다. 근데 당연히 선수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스포츠 내진탕이 단기간에 기억, 신경 소실 증상이 회복되고 기억도 바로 회복돼 버리지만, 일부에서 머리 쪽에 출혈이 조금 있으면 이 출혈들이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조금씩 출혈이 일어나면서 뇌를 누르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이런 경막하 출혈 같은 뇌 손상을 완전하게 감별이 되는 시기가 되기 전까지에는 그 선수와 메디컬 스태프나 혹은 우리 일반 스태프 한 명이 꼭 그 선수와 라크룸에서 같이 동행해 있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련돼서 만약에 뭐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국내 선수가 부상을 입었는데 외국인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외국인 보유 선수 중 출전이 가능한 그 숫자만 지키면 됩니다. 그 숫자가 남아 있다면 외국인 선수로 교체하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근데 일반 선수가 외국인 그 부상을 당해서 교체를 할 때 당연히 외국인 선수가 이미 출전을 하고 있다면 외국인 선수로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내진탕으로 인해서 내진탕 교체가 되었다라고 하면 첫날이 좀 중요한데요. 첫날은 대부분 다 두통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제가 이제 내진탕 당했던 선수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선생님 머리가 진짜 너무 아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혹은 내진탕으로 우리가 교체당하지 않았다가 전반전이 끝나고 혹은 후반전이 끝나고 이 선수가 대화를 하면 갑자기 이 선수가 선생님 이 경기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진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진탕을 당한 선수들 같으면 필드에서 의심될 때 그 기억력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매독 검사라고 해가지고 5가지 기억력 검사를 빠르게 해서 이 선수가 기억력이 있는지 밸런스가 좋은지를 측정을 하고 선수를 복귀를 시키거나 아니면 내진탕이 의심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첫날에는 이런 자기의 기억 소실 그리고 두통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좀 혼란스러워해요. 내가 이게 진짜 머리를 충돌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건강이 괜찮아질까라고 하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최대한 그 선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내진탕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수에게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뭐 병원은 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선수들은 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뭐 CT까지 찍어보고 문제가 없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첫날에는 굉장히 혼돈하고 두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지 마라, 책도 읽지 마라,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술도 마시지 말고 뭐 모임 같은 데 참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진탕으로 이제 다친 선수들이
복귀할 때는 1단계, 첫날은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뇌와 신체 회복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두통이라든지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침대에서 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고, 가족들과 항상 좀 같이 있는 게 좋겠다.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휴식을 하라. 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7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별로 각각 24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4시간은 뇌의 완전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아주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이제 뭐 걷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혹은 자전거 같은 거 하거나. 그래서 이때도 증상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걷기나 자전거 할 때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뇌진탕인 경우에는 선수들이 보면 이틀째, 사흘째도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통이 있다면 이런 2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좀 더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경미한 뇌진탕이거나 아니면 뇌진탕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려서 의심돼서 나온 친구들은 보통 이틀만 되면 대부분 다 증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3일째로 가면 이제 뭐, 볼 같은 것들을 드리블하거나 패스하거나 뭐 가벼운 슈팅 연습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선수들끼리 충돌을 일으키진 않아요. 몸싸움 같은 것들은 하지 않게 하는 거죠. 뭐 헤딩 연습을 한다든지, 뭐 컨택을 이렇게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일째가 되면 이제 팀 연습을 좀 참석을 하죠. 뭐 전략 연습을 한다든지 패턴 플레이를 한다든지. 근데 이때도 사실 내진탕 선수니까 다른 선수들이 뭐 고의로 혹은 장난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대신 이때는 좀 스피드가 빨라지겠죠. 뭐 커팅 훈련 같은 걸 한다든지 머리가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메디칼에서는 이게 통증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지켜보고, 만약에 이런 움직임을 하면서 머리가 흔들리면서 통증이 발생하거나 두통이 발생하면 또 한 단계 전 단계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24시간을 지나갈 때마다 두통이라든지, 특히 두통이 제일 많습니다. 계속 두통을 얘기하는 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지만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없는지만 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5일째부터는 이제 접촉을 좀 시키는 거죠. 이제 컨택 스포츠를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5만 게임이라든지 세븐 게임이라든지 세븐맨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컨택을 일으켜 보는 것들을 하고, 6일째 이제 완전하게 팀 운동을 합니다. 이제 팀 연습 게임, 11, 11 같은 연습 게임도 하고, 헤딩 연습도 하고, 뭐 컨택을 일으키면서 슈팅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 6일, 24시간씩 6일이 완전히 지나고, 부상당하고 7일차에 완전한 증상이 없으면 정식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식 경기에 출전을 할 때는 의료진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지만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선수가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해서 교체된 선수의 복귀 프로토콜은 완전한 휴식부터 시작해서 24시간씩 지나서 6일의 단계를 지나고 7일차에 의료진의 최종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경기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K리그 경기가 7일 만에 있기도 하고 6일 만에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6일 만에 있는 경기들에는 이 내진탕을 당했던 선수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7일 경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통 한 경기 정도 혹은 조금 증상이 좀 있어서 오래 간 선수들은 두 경기 정도를 결장하고 그 다음 경기를 나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 경기에 두 명의 내진탕 선수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선수는 안타깝게도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모니터링을 여러 번 했는데 내진탕 교체권을 두 장을 줄 거냐 한 장을 줄 거냐 막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선수 교체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상에 대한 교체들도 이 5명 이내에 보통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진탕 교체에 대한 것들은 두 번씩 일어날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부상으로 인한 교체로도 판정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교체권 한 장만 사용하고,
두 번째 교체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선수는 일반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한 명 모자란 상태로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진탕 의증 혹은 내진탕으로 이제 경기장에 나온 선수는 항상 7일 이후에 경기 출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요 내용은 그거네요. 이제 내진탕 의증, 내진탕인 것 같다고 예상을 해서 선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선수를 경기에서 뺐는데, 그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확인을 해보고, 다음날도 확인을 해보고, 의료진에서, 이 선수는 완전히 내진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상도 확인해보고, 그 선수의 어떤 그 증상, 임상 소견, 신경계 혹은 스포츠학 전문의가 확인해 봤을 때, 이 선수는 내진탕이 아니군요. 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진탕 교체에, 내진탕 진료에 사용되는 스캣6라고 하는 서류, 그리고 내진탕이 있었을 때 밸런스라든지 그 친구의 어떤 활동성을 보는 검사들을 모두 완료해가지고 7일 이내라도 이런 것들을 저희 K리그 담당 파트에 이제 서류를 내면 저희 의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선수가 7일 이내에도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진탕 의증이 아니고 내진탕을 진단을 받았고 내진탕 의증 같아 보인다고 이렇게 의료진들이 사실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팀에서는 그래서 그 선수를 좀 쓰고 싶으니까. 근데 저희들 의무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면 그 선수가 그 선수의 영상을 꼭 동봉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그 선수 영상들을 대부분 다 이미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건 내진탕이 맞다라고 확인을 하면 의무위원들 3명 이상이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영상적으로 내진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 서류를 반려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결국 7일이 지나야만 나올 수가 있고 영상을 통해서도 역시나 내진탕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이 되고 팀에서 이런 내진탕이 아니라는 서류와 검사를 가져오면 그 선수는 7일 이내에도 경기를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진탕 후에 운동 복귀를 위한 의료진의 승인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궁금할 겁니다. 어떤 게 있어야 승인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스캣6라고 하는 내진탕 프로토콜에 관한 것들은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스캣6를 내진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인증 전문의, 대한스포츠학회 인증 전문의 혹은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그리고 해당 팀의 팀닥터가 아닌 다른 의료진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해당 팀의 팀닥터가 아닌 의료진으로 해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이걸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팀닥터인 의료진의 것들도 현재로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좀 더 매년 이런 프로토콜을 개발하면 아무래도 해당 팀의 팀닥터가 쓰는 것들은 리젝트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2차적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팀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압박들. 그러니까 이제 해당 팀의 팀닥터가 아닌 의료진의 서류들이 좀 더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인하는 것들은 문서는 제가 뒤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승인할 때는 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진단서는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담당 선생님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제 진단서에 꼭 이렇게 써야 됩니다. 뇌진탕 회복 후 상태라고 써야 되겠죠. 그냥 뇌진탕 이렇게 진단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뇌진탕이라는 얘기니까. 뇌진탕 회복 후 상태. 그래서 경기 중 뇌진탕으로 교체된 이후에 현재는 완전히 회복하여 훈련 및 경기에 참여가 가능함. 이렇게 쓴 진단서를 하나 동봉하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와 스캣6의 폼들을 작성해서 동봉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써가지고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보내면 되죠. 그 선수에 대한 내용들을 쓰고 그리고 이 선수를 검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씁니다. 레드 플래그였는지 아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쓰는 난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진탕 평가 도구를 보면 한 6단계가 있는데 뭐 1단계 관찰하는 것들, 글래스코 코마 스케일,
경추를 평가하는 것들, 안구 운동을 검사하는 것들, 매독 검사하는 것들. 이 스케식스의 첫 번째 요 단계는 사실 경기장에서 오는 거죠. 경기장에서 이걸 보고 간단하게 보고 요거에 대한 것들이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뇌진탕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그 선수를 빼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7일차에 오면 이 1단계에서 5단계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 만점이어야 돼요. 당연하죠. 뇌진탕을 모든 걸 회복을 했으니까 이제 뭐 누워 있거나 발작을 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없는 거고, 눈을 잘 뜨고 목이 안 아프고 협응도 잘 되고 당연히 기억력도 정상이겠죠. 이건 정상인 거고. 이제 두 번째에 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트레이너 혹은 팀닥터 쌤이 조용한 진료실 혹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그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들이 다음 단계들입니다. 진압력을 평가해요. 시간과 장소와 방향과 사람에 대한 인지를 해서 네, 다 인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 이를 동그라미를 치면 되고, 두 번째는 즉각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단어 10개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어느 한 가지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선수가 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에 당할 수가 있기도 하고, 뭐 두 선수가 옆에 같이 있다가 또 듣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니은으로 하고 싶다. 그럼 니은으로 해서 엄지, 동전, 담요, 레몬, 곤충, 양초, 종이, 설탕, 식빵, 마차 이런 것들을 1초 단위로 내가 선수에게 읽어주고 선수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해서 몇 개를 기억했는지를 여기에 점수를 쓰는 거죠. 시도 1번, 2번, 3번을 해가지고 시도가 다 끝났을 때 얼만큼 기억하는지를 쓰는 겁니다. 제가 해보면 3번 시도 안에 이 10개 정도는 100% 저는 다 기억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시도해보면 한 1, 2분 내에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지인데, 인지는 그런 거예요. 숫자를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역시나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자, 내가 493 읽으면 너는 394라고 이야기해야 돼. 라고 이렇게 한번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493 하면 394, 629 하면 916, 38114 하면 4183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이 5개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6개째 한 번씩 틀려요. 네. 근데 이제 6번째 한 번씩 틀리기도 하고 한 번 더 해봐 하면 맞추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 다 만점으로 나오거나 하나 정도 조금 느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8월, 9월, 10월, 1월 이렇게 역수도로 이야기해. 그 다음에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얘기해주고 자 역수도로 얘기해. 일요일, 일, 토, 금, 목, 수, 화, 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100%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검사라든지 앞에 말했던 뭐 그런 검사들은 쉽게 쉽게 다 넘어가고 하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귀찮은 것들이 균형 검사입니다. 우리가 BESS라고 하는 검사를 해야 돼요. BESS. 그래서 이제 BESS 검사가 밸런스 에라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필수 항목이 앞쪽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발을 11자로 벌려서 똑바로 서고 목도 똑바로 쓴 다음에 두 손을 허리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고 눈을 감고 균형을 20초씩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거나 손이 떨어지거나 균형을 잃으면 1점씩 감소를 시킵니다. 첫 번째는 두 발로 하고 두 번째는 한 발로 서서 하고 세 번째는 텐덴 게이트라고 자기 발과 발의 앞쪽 발과 뒤쪽 발 이렇게 일자로 세워가지고 검사를 하게 하는 텐덴 게이트 검사를 시행합니다. 저희 선수들인데 이렇게 검사를 하면 보통 두 발로 서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두 발도 문제가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팔이 떨어지는지 흔들리는지 눈을 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검사들은 신경학계 검사들은 비시즌에 한 번씩 저는 다 해놓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팀도 이번에 비시즌에 못 해가지고 좀 불편했었는데 비시즌에 한 번 해놓으면 이 선수들이 얼만큼 잘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발로 넘어갔는데 한 발로 넘어가도 대부분 좀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죠. 한 번씩 떨어지면 마이너스 1점을 하는 거예요. 손이 떨어지죠. 이것도 마이너스 1점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적응하면 보통 이 텐덴 게이트까지도 20초에 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보통입니다. 근데 이 지금 텐덴이 조금 흔들리랑 말랑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딱 흔들리면 이게 1점 감소된 건데 지금 이제 20초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0점으로 판정은 되죠. 음. 이 텐덴 게이트를 좀 제가 이 텐덴 게이트를 좀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 뭐냐 어, 제가 필드에서 매독 점수 지금 어, 어느 팀이랑 경기하고 있어 몇 대 몇이야 누가 이기고 있어 저번에 어느 팀이랑 경기했어 저번 팀에서 누가 승부했어 뭐 이런 기억력 검사를 하는데 바로 우리 그 피치 사이드에서 사실 이렇게 내진탕 의심되면 우리가 선수를 끄집어내잖아요 필드에서 그래서 필드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기억력이 괜찮은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터라인에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센터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야 우선 우리 저번에 해본 거 있지 두 발로 서봐 자 옆에 손잡고 이거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 알지 정확하게 집중해서 바로 한 번에 해야 돼자 눈 감고 버텨봐 내진탕이 걸렸잖아요 3초도 못 버텨요 진짜로 네, 제가 내진탕 의심되는 친구들 해보면 3초가 뭡니까 그냥 바로 그냥 넘어집니다 그래서 20초가 뭐 10초 뭐 15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버티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초 만에 바로 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넌 이건 내진탕 같아서 내진탕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바로 교체해도 되고 보통 이게 막 복잡하잖아요 내가 얘를 잡을 수도 없고 갑자기 선수 들어오라고 하니까 뛰어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황이 엄청 민감하죠. 트레이너들이 이거 들어가 버렸는데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내진탕 의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감독님과 팀 메디칼과 얘기해가지고 이건 내진탕입니다. 이런 검사가 해서 나왔어요. 제가 내진탕 걸린 상태에서 운동하다가 보면 무릎을 다치거나 넘어지다가 발목을 삐거나 왜냐하면 내진탕을 당한 상태에서는 밸런스 능력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막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용할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걔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인을 보이거나 혹은 내진탕 교체를 할 준비가 되면 야 그냥 필드에 누워 이렇게 오더를 해가지고 걔를 눕게 만들어서 내진탕 교체권으로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그거는 이제 저런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BSS 영상들을 찍어서 다음에 서류를 줄 때 이런 서류들이랑 저런 영상들을 같이 K리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서류 작성하는 것 줄을 이제 뭐 지연된 회상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뭐 단어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5분 뒤에 이 단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게 좀 귀찮긴 하죠, 그죠? 이게 뭐 이 단어를 이야기를 10가지 뭐 자켓, 화살, 후추, 목화 이런 것들 천천히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뭐 이것저것 좀 얘기하다가 뭐 제가 어떻게 했니, 뭐 내진탕 당하고 그때 어땠니,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5분이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기간대로 얘기해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점수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넣습니다. 보통 한두 개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쉽다 보니까 뭐 이것들도 뭐 대부분 한 8개에서 7개 정도는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 기억한 것들을 다 하면 마지막 페이지에 그 점수를 적게 하는 난들이 있어요. 그 점수를 쭉 적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점수가 뭐 한 개라도 감점이 되면 내진탕이 남아있냐?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다 제가 해보면 대부분 다 만점을 받는데 아까 지연된 회상이라든지 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수가 한 1점, 2점 깎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게 내진탕이 남아있냐고 보냐? 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기억을 하는 것들이 일상적인 것들이라서 제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의사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게 내진탕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걸 기억을 조금 못하는 정도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진탕이 아니라고 제가 체크를 하고 이 환자는 현재 정상 소견이다. 운동 복귀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한 것들을 주게 됩니다. 팀닥터 쌤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스캔을 해서 이제 그리고 보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저희들 의무위원회에서 이제 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그리고 스캣6를 모두 포함한 내용들 그리고 스캣6 할 때 아까 밸런스 검사를 한 그 영상들을 요구를 했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진짜로 운동을 하려면 그 어질리티, 순발력도 당연히 좋아져야 되지 않나 충분한 순발력을 가져야지만 운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축구 선수들이 가장 어질리티 테스트를 많이 하는 일리노이 어질리티 테스트를 이제 저희들이 추천을 드렸고 요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주시면 되죠. 이 어질리티 테스트는 보통 남자는 15초 이내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적당하게는 16초 이내에 들어오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뛰는 겁니다. 이렇게 저게 뛰어가지고 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기 왔다 갔다 한 바퀴 돌아가지고 T 모양으로 완전히 갔다가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쭉 돌아오면 뭐 이 친구는 12초, 이 친구는 한 15초 뭐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다 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렇게 판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들 K 리그에 주면 이런 자료들을 의무위원회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이 선수는 확실하게 복귀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답변을 리그에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수는 운동 복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드린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이제 한번 정리를 통해 가지고 서머리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코너킥 하다가 두 선수가 헤딩 하다가 서로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한 선수가 아예 쓰러져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바로 의료진을 호출했겠죠. 의료진이 바로 경기장에 들어가 가지고 선수의 신경학적 상태를 평가하니까 얘가 혼란하고 지금 약간 여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의식 소실이 잠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적신호 사인이죠. 레드 플래그이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스포츠 뇌진탕으로 진단을 하고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교체했는데 이 선수가 뭐 그래도 바로 괜찮아지고 증상이 두통이라든지 약간의 미식거움 이런 정도밖에 없고 진압력이 뚜렷해지면 보통 아까 얘기 드렸듯이 라커룸으로 옮기거나 뭐 좀 안전한 거로 옮겨가지고 선수를 이제 트레이너 한 명이랑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켜보면 되는데 만약에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두통이 너무 심하다, 참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앰뷸런스로 이제 후송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후송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선수가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니까 보통 팀 닥터 선생님과 상의해가지고 타이레놀 정도의 약물로 통증을 조절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레놀 이상으로 조절해서 통증을 줄여버리면 머리에 생긴 진짜 이상들을 매스킹,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해야 돼요. 근데 두통이 좀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 정도의 중간 강도 정도의 통증 조절을 해주는 것들이 선수가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당연히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해서 교체가 되고 상대 팀에게는 내진탕 교체권을 부여하겠죠. 상대방은 6장의 교체권을 사용할 겁니다.
그럼 이런 선수들은 아까 교체권을 썼기 때문에 저희 K리그로 내진탕 선수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 선수는 내진탕 선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수는 이제 뭐 회복하면 라커룸에서 휴식하고 2시간 이내 선수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12시간 절대 휴식을 포함해야 되고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24시간에 6가지 프로토콜 가벼운 것부터 컨택트 스포츠, 팀 완전 훈련까지 6일의 시간을 완전히 지내고 다친 후 7일이 지난 후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7일 차에는 지금까지 얘기해 드렸던 스케식스 검진을 한 그 복사본, PDF 파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스케식스는 트레이너쌤들이 하셔도 되고 의료진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스케식스를 검진하거나 검진한 것들을 드리면 돼요. 근데 이게 검진한 걸 받아보니까 좀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그래서 스케식스 검진을 새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능한 팀닥터쌤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쌤들은 신체 운동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아까 BSS 검사한 영상이라든지 일리노이 테스트한 검사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 영상을 가져와 가지고 의료진에게 제출을 하면 선생님들은 스케식스를 검진하고 선수들을 확인해서 괜찮으면 진단서를 당연히 발급을 하겠죠. 그럼 그 진단서랑 요 검사 결과 모두를 K리그에 제출하면 K리그에서는 내진탕 선수 등록을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그 다음번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승리 두 번째입니다. 수비수가 볼을 클리어하다가 공격수 얼굴로 볼을 세게 찼어요. 볼을 맞은 선수가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네요. 너무 아프니까 심판이 의료진을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들어가서 선수를 보니까 적신호 신호는 없어요. 근데 코피가 나고 안면이 아프고 그 앞쪽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머리가 선생님 너무 아픈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매독 검사를 해보니까 매독 검사는 다 통과를 해버리네요 얘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그 피치 사이드에서 우리가 그 텐덴 게이트 검사를 하니까 한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 15초에서 20초 혹은 이게 이제 뭐 또 교체를 해야 되고 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좀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선수가 20초를 완벽하게 밸런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건 지금 빠져야 되겠다. 너 머리도 너무 아프고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진탕 교체권을 사용해서 또 상대편에게 내진탕 교체권을 줘가지고 내진탕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적신호 사건이 없으니까 내진탕이라기보다는 내진탕 의증인 상태인 거죠. 우리가 Suspected SRC라고 불러요. 이제 의증인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교체를 하고 나면 어쨌든 이걸 사용했으니까 K리그에는 내진 선수 자동이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나와 보니까 통증이 뭐 금방 사라지고 벤치에서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겠다고 하고 한 후반이 끝나가지고 라크롬에 들어가니까 선생님 코피도 다 멎었고 코만 좀 아프지 진짜 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뇌진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죠.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것도 이제 사실은 팀닥트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데 뭐 이제 저희들이 다른 선생님들 뭐 신경과 선생님이나 팀닥터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에게 다음 날 가서 진료를 보거나 뭐 수일 이내에 가서 진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도 뭐 영상 같은 것들을 판단하고 뇌진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스케식스 검사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운동 테스트, 부상 영상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뇌리역이었던 것 같고 벌써 3일째인데 일리노이 테스트 정상이고 텐덴 게이트 20초 이상 모든 것들을 다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뇌진탕이 아니었네요라고 하는 진단서를 써줄 겁니다. 그러면 7일 이내라도 K리그에 제출하면 뇌진탕 선수 등록이 해제가 돼가지고 다음번 경기에 참석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내진단 교체권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뭐 리미테이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당연히 내진탕 교체권은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내진탕 교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타 팀에도 내진탕에 의한 불리한 점을 감소시키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룰이 교체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뭐 내진탕 의심만 되는데 뭐 조금만 아픈데 U22 선수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교체권을 이용해버리고 한다든지 체력이 다운 후반에 내진탕 의심 소견을 이용해서 추가 교체를 이용해버린다든지 뭐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교체권 하나 줘야 되니까 여전히 의료진들은 부담감이 좀 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제가 이제 뭐 경험해 봤을 때 저희 팀이 이제 두 명의 내진탕 교체가 있었고 K리그 전체로도 뭐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내용들은 아직 한 건도 뭐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적절한 내진탕 교체가 의심되면 심판들이 대주체적인 보고를 할 거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데 이런 내진탕 교체권은 부적절한 사용보다는 대부분 다 선수의 건강 보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진탕 교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약간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고 내진탕 교체권으로 사용하는 방식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번 시즌에 두 명의 선수가 내진탕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을 내진탕 교체를 해서 그 선수를 보호했다 뭐 이렇게 판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줬었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이제 내진탕을 당했을 때 이거 좀 뛰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선수도 그렇고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대부분 경험이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내진탕 유사 증상들을 당해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참고 뛸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어, 어, 의미의 농담 반 진담 반의 뉘앙스의 농담들도 있었지만 사실 내진탕 교체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선수들을 다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코치 감독님들도 당연히 배려를 해주셨고 그 선수도 우리가 교체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뭐 두통이 좀 심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나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안내해 줌으로 해서 선수가 또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충분한 시간 이후에 복귀를 했고 그 이후에 다른 문제 없이 또 추가적인 내진탕이 없었었고 잘 복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뭐 많은 시간 동안 이 내진탕 교체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또 올해 남은 경기 잘 치르시고 내년에도 선수들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진탕 교체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